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직 시스템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수로 논리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프로포지션 로직, 즉 명제 논리를 함께 살펴보았죠. 명제 논리의 신텍스라든가 세만틱스, 그리고 또 추론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주어진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수로 논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제 논리를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수로 논리의 신텍스, 그리고 세만틱스, 그리고 어떤 추론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지, 또 지식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 등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리 시스템은요, 지식을 표현하고 또 표현된 지식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역시 수로 논리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로 논리는 무엇일까요? 자, 수로 논리는 어떤 명제의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변수나 함수를 도입합니다. 명제 논리에서는 변수나 함수가 없었죠. 그냥 어떤 주어진 명제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죠. 또 이들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명제 논리 확장한 논리인데요. 기본적으로 명제 논리 확장해서 변수나 함수를 도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predicate 로직에서 predicate, 수로는 무엇일까요? 수로는 어떠한 문장에서 주어나 서술어 형태에 의해서 서술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어의 대상의 속성이나 어떤 관계를 기술하는 것으로서요. 또한 참 거짓을 논할 수 있는 함수로도 우리가 수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보실까요? 여기 student 괄호 열고 존 괄호 닫고, 이것은요, 존은 학생입니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밑에 두 개의 파라미터 존과 메리가 있는 friends, John and Mary,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존과 메리는 서로 친구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떠한 수로가 나오는 것이고요. 뒤에 이런 것들 대신해서 우리가 함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로는, 자, 여기 이 슬라이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그 범위 내에서는 대문자로 된 이렇게 함수 표현이 수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문자로 표현된 이런 것들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로 논리에는 명제 논리에 없는 새로운 신텍스가 소개됩니다. 바로 존재 한정사와 전칭 한정사입니다. 자, 존재 한정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를 거꾸로 해 놓은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existential quantify라고 해서 어떠한 존재의 유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칭 한정사는 universal quantify라고 해서 a를 거꾸로 해 놓았고요. 이것은 어떠한 변수의 범위를 얘기할 때 한정 지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실까요? 자, 2를 거꾸로 해 놓고요. exist x friend john, x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건 어떻게 정의했죠? 존과 x는 친구이다 라고 어떤 수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존과 x는 친구인데 x가 한 명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가 하면 존은 친구가 한 명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연어로 된 것을 우리가 수로를 정의한 다음에 존재 한정사와 변수를 통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명시할 수 있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이제 전칭 한정사 universal quantifier를 쓴 예를 보실까요? 자, A 거꾸로 universal, 그러니까 all이 이거 오려 있고요. all x 그리고 exist y, 이거 friend x y죠. friend x y는 친구다라는 것이고, 자, y는 한 명은 존재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누구나 친구가 한 명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존재 한정사와 전칭 한정사 그리고 수로를 통해서 어떠한 긴 문장을 간략하게 그리고 클리어하게 표현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는 이게 뭐라고 부르죠? 수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수로 이외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또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주어진 인자에 대해 참, 거짓 값이 아닌 일반 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앞에 우리가 x, friend, 그리고 존, x로 돼 있죠? 근데 이 x를 어떤 함수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그 학교에 속한 아니면은 어떤 클래스에 있는 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클래스에 있는 누구들은 존의 친구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참이나 거짓 값이 아닌 일반적인 값을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수로나 다른 함수의 인자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수로의 어떠한 인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함수의 인자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프로포지셔널 로직에서 공부했을 텐데, 항은 함수의 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은 지금 수로이지만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항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항이 될 수 있는 것은 개체 상수, 어떤 상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변수 들어갈 수 있고, 다른 함수가 또 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을 수 있는데, 보시면 개체 변수는 항이고요. 그리고 t1부터 t1, t2, tn은 모두 항이고, 또 어떤 f가 n개의 인재를 갖는 함수일 때, 자, 요 함수 표현 자체도 역시 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과 2의 정의, 요것과 요것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것만 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은 개체상수나 변수나 또 여기 보시면 뭡니까? 함수가 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은 함수의 인자, 파라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계 논리에서 well-formed formula를 정의했듯이 수로 논리에서도 이 well-formed formula, 다시 말해서 정형식을 정의해 보면, 자, 정형식이 필요한 이유는 어떠한 주어진 문장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텍스 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신텍스에 맞지 않으면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형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문장이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닌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로 논리에서의 정형식은 well-formed formula는, 자, 앞에 우리가 항은 정의했었죠. 자, 그래서 t1, t2, tn이 모두 항이고, 자, P가 n개의 인자를 갖는 수로 기호일 때 이건 수로 기호입니다. 그리고 n개의 인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식은, 자, 수로를 포함하고 있는 이 수로식은 정형식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P와 Q가 정형식이라면 역시 논리 기호를 사용해서 구성된 논리식 역시, 그래서 not P나 그리고 PO와 Q나 P and Q나 P imply Q나 P equivalence Q나 이것이 모두 정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로 기호를 가진 그리고 항을 가진 정형식이 논리적인 기호에서 묶여도 역시 정형식이라는 것이고요. 자, px가 정형식이고 x가 변수일 때, 자, 전치 한정사나 혹은 존재 한정사가 붙은 것도 역시 정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룰에 맞는 것만 수로 논리의 정형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어떤 사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1 보시면 x는 horse이고 dog은 horse이고 y는 dog이죠. x는 horse이고 y는 dog인데요. 자, 만약에 x가 horse이고 y가 dog이라면, 자, x는 y보다 빠르다. 자, 그리고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전치 한정사가 모두 붙어 있죠. 그래서 자, 모든 x와 모든 y. 근데 그것이 horse이고 dog이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horse가 모든 y보다는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horse는 모든 말은 모든 개보다는 빠르다라는 얘기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을 보실까요? 자, 존재하는 y가 있습니다. 자, 그레이하운드에서 어떤 존재하는 y가 있는데요. 어떤 그레이하운드라는 y가 어떤 그레이하운드입니다. 그런데 레빗이 있고요. 모든 레빗에 대해서 자,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여기 보면 y는 뭐죠? 그레이하운드죠. z는 뭐죠? 레빗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레이하운드가 존재를 하는데요. 자, 뭐를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자, 모든 토끼가 지가 토끼라면 자, 그레이하운드는 토끼보다는 빠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all은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면은 요 문장과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 y는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토끼에 대해서 자, 모든 토끼에 대해서 빠른 그레이하운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모든 그레이하운드는 레빗보다는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레빗을 능가할 수 있는 그레이하운드가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y는 이 그레이하운드를 한정하고 있고 자, an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모든 레빗에 대해서 그레이하운드가 빠른 그레이하운드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레이하운드가 토끼보다 빠르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모든 토끼를 능가할 수 있는 그보다 빠른 그레이하운드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horse hair이가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정형식입니다. hair이는 horse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rifle는 rabbit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greyhound가 있고요. 독이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엇인가요? 모든 y가 greyhound라면 y는 독이다. 그런 얘기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greyhound는 독이다. 그런 얘기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우리가 수로 논리를 공부할 때도 역시 이게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 중에서는 대부분이 1차 수로 논리를 알 수 있는데요. 수로 논리의 종류를 보면 1차 수로 논리 그리고 고차 수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수로 논리는 first order logic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first order predicate logic이라고 부르고요. 고차 수로 논리는 high order logic 혹은 high order predicate logic이라고 부릅니다. 자, 1차 수로 논리는요. 변수에만 전칭 한정사나 존재 한정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차 수로 논리는 변수뿐만 아니라 함수에도 어떤 전칭 한정사와 존재 한정사를 붙일 수 있고요. 또 수로 기호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차 논리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대문자 S로 된 이런 함수 표현은 수로 기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수로입니다. 그래서 자, 이 수로 자체에 존재 한정사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이 소문자 이 함수 표현은 모두 함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fx equal hgx는 자, 이것이 모두 함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존재 한정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g에 대해서 지금 존재 한정사가 붙어 있고요. 변수 a에 대해서 지금 전치 한정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차 수로 논리는 함수나 수로 기호에 전치 한정사 all이나 아니면 존재 한정사 existence가 붙는 것을 존재 한정사 고차 수로 논리라 부릅니다. 자, 이제 수로 논리를 통해서 어떻게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수로 논리를 이용한 지식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로 논리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네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Who can read is illiterate. Monkeys are not illiterate. Some monkeys are intelligent. Some who are intelligent cannot read.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읽을 수 있으면 문맹이 아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문맹이다. 그리고 어떤 원숭이는 지능적이다. 그리고 또 지능적이어도 문맹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하나하나 수로 논리로 표현해 보면 자, 이와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식을 표현할 때에는 앞에서 우리가 명제 논리에서 했던 것처럼 어떠한 명제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whoever can read is illiterate 이라는 것은 자, 읽을 수 있다면 자, 여기 can read가 있고요. 그래서 읽을 수 있다면 문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글에서는 현재 읽을 수 있으면 문맹이 아니다 라는 표현에서 뭐 누가 읽을 수 있다, 뭐 누가 읽을 수 없다를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영어 표현에서는 whoever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래에 보시면은 그 whoever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all x라는 것이 all x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개의 명제 읽을 수 있다, 문맹이다, 문맹이 아니다를 우리가 지금 can read 혹은 literate로 수로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can read인데 x가 can read라면 x는 자, literate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x가 all이 붙었기 때문에 모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문맹이 아니다, 교양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숭이는 문맹이다. Monkeys not literate를 풀어보면요.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all monkey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monkey는 x가 monkey라면 자, not literate 문맹이다. 글을 읽을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자연어에서는 이것이 all monkey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monkeys are not literate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대부분 이 종류를 가리킬 때 복수를 사용하죠. 아니면 the monkey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all monkeys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자연어로 표현할 수 있기는 한데 그것을 자, 여기 논리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모든 멍키에 대해서 x가 지금 all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 모든 멍키는 읽을 수 없다. 아니면 교양인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어하고 이렇게 어떠한 논리적인 표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어는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 the를 붙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or를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또 a를 붙이기도 합니다. 뭐 어나 더나 아니면 all이나 아니면 every 등등을 써가지고 누가 실제로 이러한 수로에 해당되는가를 표현하죠. 그러나 논리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all을 앞에 붙이거나 아니면 existence를 붙이거나 해서 우리가 누가 수로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some monkeys are intelligent라는 표현해 볼까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some이기 때문에 존재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떠한 monkey, X는 monkey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존재하는데 또 걔는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intelligent 하기도 해요. 자, 여기 위에는 imply지만 이것은 and입니다. 그 의미를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멍키가 존재를 하는데 그 멍키는 뭐 하기도 해요? 인텔리전트 하기도 하는 겁니다. 뭐라면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고요. 그 무엇이 인텔리전트 하고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멍키가 존재하는데 그 멍키는 인텔리전트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지능적이어도 문맹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도 인텔리전트 하더라도 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읽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nd가 표시되었고, 자, x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텔리전트 하고 읽을 수 없는 사람이 x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연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자, 이렇게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클리어하죠? 그래서 논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쉬운 표현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자, 뒤에서는 이 부분, 지금 C에 해당되는 Some monkeys are intelligent를 우리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수로 논리의 추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로 논리식을 CNF로 변환해야 되는데요. CNF가 어떤 것이죠? 논리의 합의 절들이 고부리 연결 형태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A, O와 B, O와 C, and 그리고 D, O와 E, O와 F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논리의 합의 절들이 고부리 연결되어 있는 것이 CNF입니다. 자, CNF 변환하는 과정에서는요, 존칭 한정사와 존재 한정사를 논리식의 맨 앞으로 끌어내서 변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칭 한정사에 결합된 변수는 임의의 값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명제 논리에 있는 추론 과정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제 논리에서 어떤 명제는 항상 true인 것이죠. 어떤 변수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을 모든 것에 대해서 만약에 all에 대해서 항상 true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명제 논리에서 명제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칭 한정사 즉 all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의 값을 사용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 문장 전체를 그냥 하나의 명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뭘 없애는가 하면 자, 존재 한정사를 없애는 겁니다. 존재 한정사에 결합된 변수를 항상 true로 만드는 값으로 변수에 대응시킴으로써 그 존재 한정사에 제한된 그 수로가 항상 true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그냥 명제로 바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존재에서 특정하게 그 수로를 만족시키는 어떠한 상수를 대응시킴으로써 그 수로는 항상 true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콜렛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스콜렛 함수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지금 Q가 자 Y의 존재 한정사에 바운드된 Y에 제한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Y를 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SX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X가 뭐가 들어오든지 항상 true로 만드는 그런 마법과 같은 함수입니다. 자, 이런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존재 한정사를 없애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존재 한정사를 없앤 다음에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전체 문장들 논리식이 all만 남겠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뭐처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명제 논리의 프로포션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명제 논리에 있는 추론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논리 융합을 통해서 무엇인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수로 논리에서는 단일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존재 한정사를 어떠한 특정한 상수로 대체하면서 존재 한정사에 바운드된 어떤 수로를 명제 논리를 바꿨듯이 명제식으로 바꿨듯이 이건 역시 비슷합니다. 우리가 논리 융합을 사용하기 위해서 논리 융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논리 융합은 P가 있고 not P가 있고요. 이거에 바운드된 이것과 연관된 관련지어진 이렇게 Q가 있고 R이 있을 때 모두 OR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모두 맞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를 결론 내릴 수 있는가 하면은 QO와 R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P와 not P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P와 이 P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리터럴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수로 논리에서도 그것이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not, no, John, X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no, John, Jim이 있습니다. 존이 짐을 안다는 것이고 이것은 존이 X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융합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 리터럴과 이 리터럴을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X가 있죠.
따라서 이 x를 오른쪽과 같이 지음으로 대치시키면 우리가 융합 논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를 지음으로 대치하면 우리가 요것과 요것이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요건가요? 요것이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헤이트를 그대로 논리융합 추론식에 의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단일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를 대치해서 존재 한정사를 없앴고요. 또 상수를 사용해서 상수로 대치함으로써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논리융합을 적용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실제로 추론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몇 개의 명제, 몇 개의 수로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는 것은요. 자,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문맹이 아니다. 자, 모든 멍키는 문맹이 아니다. 그리고 어떠한 멍키는 똑똑하다. 아니면 똑똑한 것은 똑똑하다고 항상 읽는 것은 아니다. 모두 존재 한정사와 그리고 전체 한정사를 통해서 클리어하게 명사가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논리의 곱형태, 다시 말해서 안에는 논리의 합이지만 각각의 절들은 논리의 곱의 형태로 바꾸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각각은 논리의 합으로 바꿔야 되고요. 각각의 절들이 논리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은 논리의 합이야겠죠? 그리고 이 절들이 모두 논리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것은 우리가 all이기 때문에 a를 없앨 수 있겠고요. 자, all x를 없앨 수 있겠고요. 그리고 imply를 not or와 q로 바꿀 수 있겠죠. not or와 not과 or를 사용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not can read x or와 literate x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imply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not or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자, 특정 x에 대해서 멍키를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x를 아예 멍키를 박아버리면, 자, 그래서 자, 이 a는 멍키다 라는 어떠한 명제에 맞게끔 a를 상수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죠.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이고, 인텔리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바꿔버린 겁니다. 상수로 대응시켜서 자, 존재 한정사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증명하려는 것은 맨 마지막 D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논리융합 반박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뭐합니까? 부정하죠. 부정한다는 것은 이것을 not을 붙이면 되니까, 자, not intelligent and는 or로 바뀌었고요. not은 그냥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결론 지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논리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쭉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뒷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이런 논리식들을 논리의 합으로 이루어진 논리의 곱, CNF 형태를 바꾼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시면 요거가 있고요. 이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자, not intelligent or can read x는 자, 뭡니까? 여기가 다섯 번째 되는 것이죠. 자, 두 개를 합치면 지금 논리 융합을 통해서 자, not이 있고 not이 있죠. 그래서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식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 식을 통해서 또 논리 융합을 통해서 자, 여기 리터러시 있고 여기 not 리터러시 있으니까 두 개가 OR을 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멍키가 있고요. 멍키는 앞에 우리가 뭐랬죠?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자, x를 여기 있는 x를 a를 바꾸면 자, not intelligent만 나오는 것이죠. 근데 intelligent가 앞에서 여기 4번에서 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개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론 논리를 통해서 수론 논리를 우리가 CNF 형태로 바꾸고 또 모든
존재한 형태를 없앰으로써 뭘 할 수 있었습니까? 명제 논리에 있는 추론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로 논리의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논리를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한 언어가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는 호언절만 허용하는 논리 프로그램 언어인데요. 호언절은 뭔가 하면, 자, 이러한 논리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긍정인 리터럴이 하나만 존재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두 부정, 여기 요것만 긍정이죠. 이렇게 긍정인 리터럴을 하나만 존재하는, 하나만 허용하는 그러한 논리 합의 형태를 우리가 호언절이라고 합니다. 이 호언절을 이용한 논리 프로그램 언어가 프롤로그입니다. 아주 유명한 랭귀지인데요. 그래서 어떠한 논리식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도록 띄어렘 프로빙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대학원에 가시거나 회사에 가시면 실제로 어떠한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들 이런 식으로 프롤로그로 명세한 다음에 증명할 수 있겠죠.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컴퓨터 기반의 지식 표현 방법과 추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예를 고려했죠. 규칙과 규칙 기반의 시스템, 논리와 논리, 특히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규칙, 어떤 룰이라는 것은 어떤 템플릿을 제공해서 우리가 지식을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그렇게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된 지식은 쉽게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논리, 수로 논리나 명제 논리는 2000년 이상 발달해온 엄청난 지식이 축약된 그러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실이나 또 많은 어떤 주장들이 이러한 명제 시스템 혹은 수로 논리 시스템으로 증명되었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수로 논리의 추론 시스템, 명제 논리의 수론 시스템이 머릿속에 들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보다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말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현재 딥러닝이나 아니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딥러닝을 이용한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전에 사실은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해 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대폭발이라는 혹은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발달해 오지 못한 것이지 사실은 여전히 발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인공지능은 크게는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혹은 설명이 불가능한 인공지능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공지능에게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것은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고요.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왜 그러한 답을 내는지를 모를 때 그것은 보통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인공지능으로 얘기합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많이 다루시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런 인공지능은 설명할 수 없는 인공지능입니다. 왜 설명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테슬라가 대만의 고속도로에서 어떠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앞에 obstacle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했지만 그것은 무시된 것이죠. 인공지능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잘못된 대답을 내도 그것을 픽스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그 논리 기반 혹은 우리가 잘 발달한 알고리즘ik 기반의 인공지능도 역시 함께 발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래에 보신 것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카테고리 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포함시키시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포함을 하기를 원치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데에서는 아래에 보시는 SMT나 SAT, 인티저 리니어 프로그래밍, 컨스트레인트 프로그램을 모두 인공지능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SMT나 SAT 이런 것들은 어떠한 constraint라든가 requirement를 명세함으로써 어떤 솔루션, 알고리즘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사람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죠. 그런데 여기 SMT나 SAT, Integer Linear Programming, Constraint Programming은 어떠한 constraint를 명세하면서 constraint, 어떤 requirement를 명세하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콘크리트하고 또 코렉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답을 낼 수는 없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 불가능한 인공지능도 공부하고 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도 공부해서 아주 코렉트니스를 요구하고 세이프티를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설명이 어려운 그런 인공지능은 또 다른 그에 맞는 분야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편중된 인공지능 학습이 아니라 다양한 인공지능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힘으로써 여러분께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